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사돈댁이 또 손주 양육은 자기들 방식대로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며느리가 시댁에 가더니 우리 아들이 살이 쏙 빠졌다고 하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숨 한 번씩은 나오는 게 바로 사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도 혹시 사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사돈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이면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관계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는 57세 여명희님의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사돈과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희님은 3년 전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사돈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양보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특히 오늘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돈과의 5가지 금기사항과 제가 수년간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현명한 사돈 관계 관리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을 조금이나마 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명희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여명희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두 아이도 다 장성해서 저도 사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사돈 관계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면서 지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가까워지려 할수록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는 순간도 많더라고요. 처음엔 사돈과도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고 서로 챙겨주면서 지내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전화를 드리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돈께서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반갑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먼저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편하게 나눴는데 요즘은 좀 바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친정 얘기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엄마가 요즘 일도 많고 바쁘신 것 같아요. 쉬실 때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걸까? 아니면 사돈께서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성격인데 내가 너무 부담을 드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에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말이 사돈께 신뢰가 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 게 사돈께 불편하게 들린 건 아닐까 싶어요. 식사하면서 며느리 친정에서 뭘 준비해 오셨길래 아이고 사돈은 손도 크시고 참 꼼꼼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챙기는데 덕분에 저희까지 잘 먹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돈께서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저희 식구들 먹을 거 같이 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순간 표정이 살짝 굳으신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럽게 만들었나? 아니면 제 말투가 비교하는 것처럼 들렸나? 그 자리에서는 다들 웃으며 넘겼지만 그 후로 사돈께서 저한테 조금 거리 두시는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돈 관계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걸 요즘 들어서야 더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은데 너무 다가가면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너무 거리 두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돈과 오래도록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셨던 분들, 사돈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 사연을 듣고 좋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씨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돈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돈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부부의 일을 사돈과 의논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부부 싸움이라는 게 원래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법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의견 차이였겠거니 했는데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너무 답답해요. 말을 해도 서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고 목소리도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일단 한참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까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참아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다는 둥,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나빠져서 대화가 어렵다는 둥, 계속 불만을 쏟아내는데 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 초반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혹시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애들이 요즘 자주 다투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아무런 악의 없이 그냥 서로 조금씩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사돈과 함께 걱정을 나누고 싶었고 또 사돈께서 며느리에게 살짝 조언해 주시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사돈께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나 봐요. 사돈께서 너희 부부 요즘 자주 다투는 것 같다던데 무슨 일 있니? 사돈 입장에서는 그저 딸이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겠지만 며느리는 당황했을 거예요. 남편과의 일이 친정엄마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혹시 시어머니인 제가 사돈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왜 친정엄마까지 끼어들게 해? 아들은 그제야 제가 사돈에게 연락했다는 걸 알았고 곧장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문제를 왜 장모님한테까지 얘기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도와주려던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구나 싶었죠.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내가 힘들어하길래.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우리 문제는 그냥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아들의 말이 끝나고 나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애써 도와주려 했는데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원망만 듣게 되다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자녀 부부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사실 부부라는 건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어요.
싸우고 서운해하고 다시 화해하면서 부부만의 방식으로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끼어들면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사돈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한쪽이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녀 부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걱정돼도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모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그 이후로 저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도 속상한 일이 있다고 털어놓을 때도 무조건 사돈과 상의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면 들어주고 조용히 응원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자녀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고 서로 불편한 감정만 남길 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녀 부부 문제 때문에 사돈과 상의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과 사돈네는 경제적인 상황이 달랐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도 마련해 놓았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물론 노후를 완전히 걱정 없이 보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이 빠듯하진 않았죠. 반면 사돈께서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연세도 저랑 비슷한데 쉬기는커녕 여전히 생활비를 벌어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사정이 다르니까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사돈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돈께서 저에게 사돈은 연금도 받는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네, 그래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 거였죠. 요즘 장 보러 가면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병원비도 걱정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돈께서 자꾸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사돈은 연금도 나오고 여유 있으시겠어요. 하셨는데 점점 뉘앙스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우리 애들도 집 대출금 갚느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던데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저희도 자식들 결혼할 때 신경을 많이 썼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사돈께서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 생일을 맞아서 작은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신 사돈께서 아이고, 사돈은 역시 여유가 있으시네요. 우리는 그런 거 챙겨줄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며느리에게 작은 정성을 표현한 거였는데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 머쓱해졌어요. 혹시 내가 선물을 보내는 게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었나 싶어서요. 그 이후로는 뭘 해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난감했던 건 며칠 뒤 사돈께서 다시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였어요. 사돈은 혹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태주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대놓고 도와달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기대가 담겨 있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애들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네요. 사돈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대화가 계속될수록 서로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요즘은 부모도 자기 생활을 챙겨야 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돈께서 표정이 살짝 굳어지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가끔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최대한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한쪽이 기대를 하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돈 사이라도 서로의 경제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뿐이에요. 세 번째, 지나친 친밀감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사돈끼리도 가족인데 자주 왕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자주 만나고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사돈을 초대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지냈어요. 한 번은 장을 보다가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사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사서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싶어서 따로 챙겨서 사돈 댁 근처에 간 김에 전화를 드렸어요. 사돈, 제가 근처에 왔는데 과일 좀 사왔어요. 잠깐 들를게요. 그런데 사돈께서 살짝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지금 집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다음에 뵐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집이 어수선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사돈께 먼저 연락이 와서 주말에 가족들끼리 식사라도 하자고 하시길래 저는 반갑게 좋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하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살짝 머뭇거리시더니 사돈,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요.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볼 때 뵈면 어떨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멈칫하게 됐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친해지려 한 걸까? 괜히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 사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사돈을 챙긴 거였어요.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 우리도 편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가끔은 각자 생활도 존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사돈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건데 혹시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된 걸까? 너무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걸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까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사돈 관계는 가족이긴 하지만 친정이나 시댁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일부러 연락을 자제하게 됐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안부를 묻고 모임도 사돈께서 먼저 제안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네 번째, 손주 교육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돈과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손주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저는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사돈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 세대와 요즘 세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 부부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손주에게 간식을 주려고 했어요. 바나나를 으깨서 숟가락으로 먹이려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돌 안 지난 아기한테 바나나는 조금 이를 수 있어요.
저희는 천천히 단계별로 이유식을 먹이려고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바나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우리 때는 다들 이렇게 키웠는데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뭔가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뭘 해주려고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며느리 방식과 맞지 않는 걸까?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서운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사돈과 통화를 하는데 사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들이 알아서 다 했는데 요즘은 책도 보고 전문가 말도 듣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딸아이 눈치를 봐야 하니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손주를 많이 봐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너무 개입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돈께서 하신 말씀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사돈, 우리 딸아이도 자기 방식이 있을 텐데 너무 관여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앞서갔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그냥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 조부모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조언하기보다는 며느리가 물어볼 때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뭔가 해주고 싶을 때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고 먼저 물어보고 하려고 해요. 5번째, 다른 사돈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보다 딸을 먼저 결혼시켰는데 덕분에 사위 쪽 사돈과도 인연이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부터 명절 모임까지 자연스럽게 함께할 일이 많았죠. 사위네 사돈은 굉장히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셨어요. 가족 행사도 꼼꼼하게 챙기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며느리 쪽 사돈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사돈과 통화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위네 사돈은 이런 걸 잘 챙기더라고요. 이번에도 명절 전에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참 꼼꼼하시고 배려도 깊으세요. 그 말을 했을 때 사돈께서 짧게 네.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위네 사돈이 이런 점이 좋다는 뜻이었을 뿐 다른 사돈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돈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살짝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먼저 안부 전화를 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짧게 답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한 번은 가족 행사 자리에서 사돈이 조용히 계시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색한 미소만 지으시고 별다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해드린 거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사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사돈께서는 다른 사돈이랑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사돈께서 서운함을 느끼셨던 거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사돈마다 처한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돈은 이걸 잘하는데 저 사돈은 왜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말을 해버린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비교하는 말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비교하는 말을 조심하려고 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사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적당한 거리와 배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이웃은 서로의 연기가 보이는 거리에 사는 이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사돈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명희 씨의 사연에서도 보셨듯이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멀어지면 어색해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명희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돈과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해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는 미리 연락드리고 평소에는 가끔 안부 전화로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특히 반가운 소식은 뭔가요?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젊은 부부가 훨씬 더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거리를 지키니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해 주세요. 사돈과의 관계에서 꼭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반은 성공이에요.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자 자녀라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돈이라는 인연도 분명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